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이종숙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위로나 힘을 얻으시나요? 지친 귀가 후에 힘껏 달려와 반겨주는 아이들일 수도 있겠고, 집에서 키우는 화초에 어렵게 꽃이 피었을 때일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지인에게서 가슴 뭉클한 문자를 받았을 때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전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바쁘게 튕겨나오듯이 문 밖을 나서면 아파트 화단에 연초록잎으로 옷을 입은 나무들 사이로 흐드러지게 핀 연산홍, 민들레, 튤립, 모각꽃 등을 마주할 때면 감사함과 함께 삶에 대한 의욕을 깨웁니다. 차를 마시며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문정희 시인의 차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은 마음의 빈터를 찾아 나서는 시간. 그 빈터에 앉아 따스한 온도로 우러난 쌉쌀한 추억을 마시는 시간이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은 조용히 슬픔을 씻어내는 시간이네. 나에게 위로와 비타민 같은 차 한 잔의 여유 가지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학기가 부릅니다. 비타민.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
노래처럼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비타민 같은 대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그 대상이 반려동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국내 영화로도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는 반려견 영화가 개봉되기도 할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내내 힐링되는 귀여운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한 편 소개드리겠습니다. 애견인들에게는 인생 영화가 될 강아지 환생을 소재로 한 베일리 어게인입니다. 이 영화는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7년 북미를 시작으로 제작비의 10배의 수익을 벌어들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2018년 1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라스 할스트롬 감독, 데니스 퀘이드, 패기 립튼 등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주연 인물 중에 얼굴은 등장하지 않지만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주연은 바로 주인공 게이 목소리를 연기한 조시 게드입니다. 영화 겨울왕국에서 눈사람 울라우페 목소리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강아지가 여러 번의 환생을 거치는 동안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환생이라는 시점에서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개의 다양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하고 재미있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베일리라는 강아지가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발상이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귀여운 리트리버로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탈출을 하고 이내 다시 강아지를 돈으로만 보는 못된 남자들에게 잡히지만 차 안에 갇힌 채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 다행히 이든이라는 귀여운 꼬마가 발견해서 엄마와 함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개를 키우는 걸 반대하셨지만 어머니의 설득 덕분에 그렇게 한 가족이 돼요. 강아지는 베일리라는 이름이 생겼고 꼬마 이든과는 단짝 친구가 됩니다. 너무 재밌는 건 강아지가 1인칭 시점의 영화이다 보니 개의 입장에서 이든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꼬마가 강아지랑 놀아주는 게 아니고 강아지는 계속 그래 내가 꼬마랑 놀아주지 뭐 라는 느낌으로 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놀다가 공기가 다 빠진 공을 물고 온 베일리가 이날 새 개인기를 펼치는데요. 이든이 공을 던지는 동시에 몸을 구부리면 그 등을 구부린 이든의 위로 점프해서 공을 담는 묘기를 발휘합니다. 베일리와 이든이 교감하는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일리와 이든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비주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가끔 길 걸어가다 생각하면 너와 함께 떠지는 날들이 너무 그리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 친구인가 널 위해 내가 뭘 해주고 싶어 아침햇살이 창가에 비칠 때면 해맑은 미소가 행복하게 해 너와 함께하면 지내온 날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사랑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의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지는 순간 잠깐 기대요 우리 시간을 힘들어 내뜨면 우리 작은 웃음을 담겨 아름다운 세상 언제까지 너를 비춰줄 거야 지는 나는 바닷가에 달달이 너의 나를 모습을 보는 언제까지 너 나의 마음속에 우리 맞출 거야 어린 강아지 베일리는 아이들처럼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이든이 학교에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은 심심해서 집안 물건을 어지럽히고 휴지를 뜯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부서 발령 부탁을 위해서 아버지가 상사 부부를 집에 초대하지만 베일리 때문에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어 아버지가 원하던 부서 이동은 물 건너갑니다. 아버지와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가 봐요. 시간이 흘러 이든은 풋볼 선수로 성장하게 되고 한나라는 여자친구가 생기는데요. 이건 호감 가는 소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준 베일리의 똑똑함 덕분이었습니다. 이든에게는 여자친구와 베일리와 함께여서 꿈 같은 나날을 보내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술 마시는 날이 늘고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니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불미스럽게도 집에 큰 불이 나게 되고 베일리는 가까스로 이든을 구하는데요. 이든은 탈출 도중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이든과 베일리는 시골의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다시는 풋볼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풋볼 선수로 가기로 한 대학을 못 가 좌절한 나머지 자신에게 변함없이 찾아오는 한나도 밀어냅니다. 그게 한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결국 다친 다리로 인해 진로를 바꿔서 농업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든이 농업학교 진학을 위해 기숙사로 향하던 날 베일리는 떠나는 이든의 차를 따라서 한참을 달려서 따라가는데요. 그 장면이 너무 뭉클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처음으로 떨어지게 된 베일리와 이든이죠. 이후 베일리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렇게 이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반자가 없어진 베일리는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고 지쳐갑니다. 노견이 된 베일리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서야 겨우 이든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이든은 죽음을 앞둔 베일리를 보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숨을 거두면서도 베일리는 이든의 눈이 슬퍼 보인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자기 삶의 유인데 라면서 아쉬움으로 떠나요. 착한 녀석, 고마웠어 라는 말을 하면서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눈물샘을 자극해 실제로 영화를 보고 펑펑 우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든은 베일리가 많이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박지연이 부릅니다. 보고 싶은 날엔 듣겠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운 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것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눈물 나는 날은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눈물 나는 날은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고마웠단 말에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눈을 떠봐도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을 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yeah.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많이 생각나는 날은 반쪽 같은 날은 울고 싶은 날엔 아프던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날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이 영화가 게이 환생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일리는 견생 2회차, 3회차로 환생을 반복하면서 다른 생을 살게 되고 여러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의 전생을 다 기억하며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이번에는 셰퍼트네?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작아졌네?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재미있습니다. 이든과의 견생을 마감했지만 베일리는 눈을 떠보니 새로운 셰퍼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이전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셰퍼트로의 견생에서는 범인을 잡고 사람을 구하는 멋진 경찰견이 돼서 훈장을 받는 경찰들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견이 된 베일리를 훈련시키던 경찰과 함께 생활하는데요. 가족을 떠나보낸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다소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던 베일리를 밀어내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렸는지 함께 재우며 베일리로 인해서 마음에 온기가 생기는구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몸을 던져서 사건을 해결하던 베일리는 총에 맞아 경찰의 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함께 해줬던 베일리가 떠날 때 오열하는 장면이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생에서 베일리는 웰시코기로 태어납니다. 사랑스러운 주인을 만나지만 혼자서 외톨이로 지내던 그녀에게 친구가 되면서 그녀도 점점 밝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결혼까지 이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품에서 행복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이든과의 견생을 마감했지만 베일리는 눈을 떠보니 2회차, 3회차 새로운 강아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견생 4회차 여전히 영혼만은 간직한 채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일리는 왜 자꾸 다시 태어나는지, 기억을 가지고 환생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생엔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을 방치하는 못된 주인을 만나서 산책도 시켜주지 않고 마당에서 묶여서만 지내다가 버려진 베일리는 유기견의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일리의 환생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견생이네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나요? 추억일 땐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 아름답죠. 견생 4회차. 한 번도 문 밖을 나서지 못해서 묶여 있다가 유기견이 되어 떠돌이가 된 베일리는 답답했던 도시를 배회하다 우연히 시골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베일리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서 전생을 기억하며 사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이건 분명 내가 아는 냄새인데? 전생의 기억들은 희미해졌지만 어딘가 익숙한 냄새에 이끌려 뛰어가다 보니 예전 이든의 할아버지 농장 근처입니다. 그곳엔 어느덧 중년이 된 이든이 있습니다. 이든이 운영하는 농장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었지만 이든의 채취는 그대로인지 베일리는 이든을 얼른 알아봅니다. 나야 베일리, 베일리, 베일리 라고 게이 언어로 말하며 반가움에 달려듭니다. 들판에 서 있던 중년의 이든이 안겨오는 큰 개의 덩치에 밀려 쓰러지며 놀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어디서 온 녀석이야 라며 웃어요. 이든의 눈에 보이는 건 베일리가 아니라 그저 큰 떠돌이개 한 마리거든요. 다음 날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지만 이내 베일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데려와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인 이든과 다시 살게 된 베일리. 이든은 베일리에게 버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처음 베일리의 목걸이를 새기던 그곳에서 버디의 목걸이가 똑같이 새겨져 목에 걸립니다. 혼자서 외로워 보이는 이든을 위해서 베일리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든은 한나와 있었을 때 행복했던 게 떠올라요. 그래서 근처 공원에서 한나의 채취를 느꼈던 기억을 안고 다시 공원으로 나섰다가 중년이 된 한나에게 다가갑니다. 한나 역시 모습이 바뀐 베일리를 알아볼 리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한나를 찾아가 본인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식의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 번의 환생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의리도 있고 센스도 있는 우리의 베일리입니다. 한나는 그런 베일리를 보고 주인을 찾아야겠다며 이름표를 보는데요. 이든이라고 적힌 인식표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베일리를 건네주기 위해 이든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나를 만난 이든은 이번엔 용기를 내게 되고 그렇게 그둘은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베일리는 흐뭇하게 지켜봐요. 잠시 노래 듣겠습니다. 조이가 부르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진심으로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사랑 다리 역할을 한 베일리는 한나도 찾아줬겠다. 이쯤 되면 날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든을 위해서 자기가 베일리임을 알리기 위해 무척 애를 씁니다. 예전에 하던 꼬리 잡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소용없어요. 베일리는 창고에서 예전 어릴 적 공놀이 훈련에 사용했던 바람 빠진 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든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던지라는 듯이요. 베일리는 자신이 예전에 베일리라는 사실을 이든에게 필사적으로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든은 설마 라는 생각으로 베일리하고만의 추억의 공놀이를 시도해 보는데요. 이든은 어린 시절 베일리에게 했던 것처럼 몸을 숙여 베일리를 쳐다보고 같은 방법으로 공을 던지며 베일리는 허리 구부린 이든의 등을 밟고 점프해서 공을 잡아챕니다. 어린 시절 이든이 베일리와 함께하던 묘기를 똑같이 해낸 거죠. 그렇게 이든은 베일리가 자신에게 다시 와줬다는 걸 깨달으며 농장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힐링을 주는 가족 영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든은 정말 예전의 베일리일까 아닐까를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라는 가사가 나오는 소유와 정기고가 부르는 썸 듣고 오겠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맘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매일 아침 너의 문자에 눈을 뜨고 하루 끝엔 네 목소리에 잠들고파 주말엔 많은 사람 속에서 보란듯이 널 끌어안고 싶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요즘 너 별로야 너 별로야 근데 난 너뿐이야 너뿐이야 분명하게 내게 선을 꺼줘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날 사랑한다고 그래 여전히 친구인 척 또 연인인 척 행동하는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궁금해지는 girl You're so ambiguous 난 못해 무엇도 아니 어쩌면 기적을 바라지 로또 확실한 표현을 원하지만 너의 미소 띈 표정에 잊어버리지 요즘 나 따라 Show.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그만 좀 해놔 솔직하게 좀 물어봐 네 맘속에 날 놔두고 한눈 팔지 마 너야말로 다 알면서 단정 뛰지 마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세종 FM 98.9MHz 톡톡인문학 베일리 어게인 영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개와 고양이죠. 최근 고령화 인구 증가와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 시장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죠.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함께한 인구는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개는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여서 함께 생활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구석기 원시인들부터 개를 인류가 길들인 목적으로는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집을 지키거나 사냥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꺼리던 늑대가 사람을 꺼리지 않고 공격성이 점점 줄어드는 돌연변이가 생기고 또 가축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12,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이보다 좀 더 늦게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수확한 곡물 창고에 쥐떼가 모여들자 쥐를 사냥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창고지기로 활용한 이후 왕실이나 귀족 사회에서 애완동물로 사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애견 인구가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보다 커서 다른 곳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다른 나라의 경우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등 유럽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데다 개를 키우려면 사육하기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간 거래를 제한하고 공공시설을 통한 분양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반려견을 누가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신중하다는 말이겠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범준이 부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엄마와 아기가 눈을 마주칠 때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요. 동물 중에도 그렇게 눈을 마주쳤을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는 동물이
바로 개라고 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옥시토신의 그 냄새를 맡고 개도 옥시토신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과의 교감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보호자가 잘만 하면 많은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지능이 1위인 강아지는 1,500개의 단어를 구별할 수도 있었고 명사와 동사를 구별한다고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무래도 사람과의 사랑과 교감이 큰 개들일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할 수도 있구나 알게 되니 이 개들이 베일리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환생에 환생이 이어지는 견생 4회차 라이프 어드벤처. 새롭게 환생을 하면서 품종이 달라지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골든 리트리버, 독일 셰퍼드, 웰시 코기, 세인트 버나드 믹스 등 다양한데요. 또한 각 역할들이 다르니까 또 다채롭고 흥미있습니다. 출연했던 개들은 셰퍼드의 경우 훈련소에서 데려오고 파양견이나 유기견 등이었다고 합니다. 동물 트레이너가 24시간 현장에 상주할 정도로 개들의 컨디션 조절과 정성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멍덩이 타오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랄랄라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름다운 동화 있어. 나를 눈부시게 했던 그게 파트라슈. 추억 속에 넌 있지만 언제나 내 맘속에서 따스한 꿈을 꾸었지. 나의 파트라슈. 진실들은 이제 파트라슈. 미럼
베일리는 환생하면서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텐데 뭘까라는 걸 시작하면서 결국 첫 주인을 찾아가 위로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데요. 어찌 보면 사람의 수명이 개의 수명보다 길다는 데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개의 수명은 견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3년 내외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요즘은 80세 이상이죠. 그러니 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는데 4번의 삶을 거쳐서도 처음 주인에게 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강아지의 모습이 4번 환생해서 바뀐 만큼 주인공들의 모습도 어린이, 10대 청소년, 중장년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드는 3명, 한나는 2명, 이렇게 주인공이 많습니다.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은 아마존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로 미국에서만 100만 부 판매를 돌파했고 전 세계 수십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화제의 감동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1인칭 강아지 시점으로 베일리 목소리를 연기하는 조시 게드는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풍부한 감성이 더욱 실감나게 말해서 영화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강아지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지를 재미있고 귀엽게 표현합니다. 또 동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분을 보면서 동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웃고 울며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의 선한 힘도 느낄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눈물, 감동을 주고 자신에게 소중한 게 있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개의 시선으로 삶의 목적을 찾아 나서는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동물과 사람의 교감과 함께 사랑스러운 개들이 알려주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베일리의 시선을 통해서 가슴 따뜻하게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위로를 알게 해줍니다. 한편 이 영화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어떤 생각을 할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는 행복할까? 나는 반려견에게 좋은 반려인이 되고 있는 걸까를요.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다시 태어나서 베일리처럼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베일리가 펼쳐나가는 웃다가도 울게 하는 생활형 에피소드들은 애견인들에게 100%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베일리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에는 한순간도 중요치 않은 순간이 없다는 걸요. 발상부터가 독특한 영화는 우리를 감동으로 이끕니다. 강아지들의 귀여운 모습에 보면서 힐링하고 더욱 반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한편 이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후속편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우 겸 가수 헨리가 주연으로 출연해서 친숙하고 감동적인 연기를 펼칩니다. 이 후속에서는 베일리가 또다시 환생하면서 이든의 손녀를 지켜주고 사이가 멀어진 이든 부부에게 데려가는 역할로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베일리 시리즈는 절대 한 편만 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진 반려동물의 눈으로 본 사람을 말하는 영화 베일리 어게인이었습니다. 베일리의 목소리를 빌어 우리에게 전하는 말, 즐겁게 살아. 지나간 일로 슬퍼하지 말고 다가올 일로 얼굴 찌푸리지 마. 그저 지금을 사는 거야. 지금 그게 걔가 사는 목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일 겁니다. 톡톡이 문학, 오늘은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영화 베일리 어게인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일로 슬퍼하지 마시고 또 다가올 일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지금을 사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톡톡이 문학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이종숙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노래 듣겠습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해석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없이 행복한 봄날 되세요. 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overed candy hearts to give away. No first of spring. No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leaves,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ies, no Libra sun, no Halloween, no giving thanks to all the Christmas joy you bring. But what it is, so oh so new, to fill your heart like no three words could ever do.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do.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do. I just called to say